여기에 누우라고요? 그리고 옷도 다 벗어요? 속옷까지 다 벗으라고요? 여기에서요? 한국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고유 문화와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휠체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명랑한 소녀였던 저는 동네에서 다른 친구들과 스타워즈 놀이를 한다며 장난감 광선검을 들고 마을의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스타워즈는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영화이고 그 문화는 미국 사람들 마음 깊숙이 잡은 문화의 하나입니다. 지나가는 어른들에게 광선검을 가지고 가서 스타워즈 놀이를 해도 어른들은 웃으면서 그 놀이를 받아줄 만큼이요. 마을 아이들이 한때 이런 스타워즈 놀이에 흠뻑 빠져 있었고 저 또한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나게 광선검을 들고 마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던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거대하고 강한 무언가가 저를 미는 느낌이었고 순간적으로 제 시야의 하늘과 땅이 번갈아가면서 보이는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네, 생각하신 그대로입니다. 핸드폰을 보며 운전을 하던 자동차 운전자가 저를 못 보고 마을을 휘젓고 다니던 저와 다른 친구 브라이언을 차로 친 것이죠. 저와 브라이언은 둘 다 차에 치였고 그곳은 금세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많은 사람들이 몰려 웅성대는 소리, 울며 절규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비명소리도요. 하지만 가장 절망했던 것은 저와 브라이언을 포함한 가족들 아니었을까요? 저는 며칠간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가는 의식 상태로 한 달 넘게 병원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할 것이라 강제로 약을 투여해 거의 잠을 재웠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브라이언은 그 수술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달이 넘은 뒤 눈을 떠서 엄마와 아빠를 찾았을 때 엄마와 아빠는 하반신 마비가 된 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죠. 철없는 나에게 다시는 광선검 놀이를 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쉬웠지만 제가 평생 동안 그 휠체어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그때는 와닿지 않았습니다. 10밤 정도 자고 일어나면 다시 광선검 놀이를 하며 마을의 이곳저곳을 뛰어다닐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열흘 뒤 제가 휠체어를 타고 간 곳은 마을이 아니라 법원이었습니다. 주황색 옷을 입고 거의 다 죽어가는 표정을 하고 있던 그 자동차의 운전사가 기억나요.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제가 간단한 증언을 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었죠. 당시에는 그게 증언인지도 몰랐고요. 법원의 판사님들과 검사, 변호사님들은 저에게 이곳은 무서운 곳이 아니란다. 줄리엣, 얼마 전에 겪었던 교통사고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자리란다. 라면서 제 눈높이에 맞춘 설명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고 휠체어에 앉아 그곳으로 향했죠. 배심원들과 참관인들은 어린 소녀가 휠체어에 앉아 그곳에 등장한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나 봅니다. 금세 법정은 소란스러워졌고 주황색 옷을 입은 운전기사 아저씨는 연신 미안하다고 외치며 눈물을 보이셨죠.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었던 검사님은 친절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한 몇 가지 질문 후 마지막에 저를 이렇게 만든 저 아저씨가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한 뒤 제 속에 있던 마음을 말했죠. 아저씨가 우는 게 슬퍼 보여요. 그만 울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이죠. 아저씨는 고개를 더 숙이며 우셨고 많은 사람들은 오우라는 감탄사와 함께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이 무서운 표정으로 나무망치로 책상을 치면서 조용히 하라고 했고 금세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판사님의 표정이 무서워 판사님의 얼굴을 봤고 판사님은 저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무섭게 하시는데 저한테만은 미소를 보였던 판사님이 여전히 기억나네요. 판사님은 브라이언에 대한 2급 살인죄와 저에 대한 중상해 죄로 22년형을 내렸고 그 주황옷을 입은 운전사 아저씨는 저를 보며 펑펑 울며 평생 너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씀하시고는 검은 옷을 입은 무서운 아저씨들에게 잡혀서 그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법정에서의 기억은 뚜렷하고 어른들이 저에게 해주었던 배려는 감사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잘 걸어다닙니다. 저는 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이동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하지만 이렇게 된 것 어쩌겠습니까? 그저 한 가지 핸디캡을 안고 살아가는 입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장애인들이 혼자 살기 편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궁금해서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을 때 한국도 굉장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 중 하나였고 무엇보다도 한국 예능을 즐겨보는 저에게 한국어에 자신이 있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한국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운전기사의 보험회사에서
제가 죽을 때까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산다면 오히려 그 생활비가 충분하고도 남겠다는 판단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신세를 더 이상 지기 싫었고요. 가족들은 당연히 제가 혼자 한국에 가서 사는 걸 반대했지만 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가족들이 제가 씻는 것부터 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지만 한국에서는 혼자 해야만 했죠. 스스로 제 몸을 씻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 개운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의 목욕탕에서 새 신사들이 때를 밀어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무조건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지나다니며 봤었던 목욕탕 입구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인이라서 곧바로 내쫓길 가능성도 생각해두고 각오한 상태였습니다. 역시나 주인 아주머니가 당황한 표정이더군요. 아줌마는 큰일 났다 영어 못하는데 라며 말씀하셨고 장애인이라서 당황하신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해서 당황하신 표정이었구나 싶어서 안도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말 잘해요 라고 말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그제서야 웃으면서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혹시 때밀러 온 거냐며 먼저 알아차려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욕탕이 처음이라고 말했고 주인 아주머니는 휠체어를 밀어주시며 제가 옷을 벗는 것부터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잘하냐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던 아주머니에게서 한국 사람들 특유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어디를 가도 장애인이라 무조건 배려해줘야 된다며 말끝마다 힘내라는 말을 하고는 하는데 언젠가부터 그 말이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말은 장애인들이 기분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 목욕탕 주인 아주머니도 저에게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냐며 너무나 평범한 외국인을 대하듯 대해주는 게 감사했죠. 그렇게 새 신사 아주머니의 도움도 받아서 받침대 같은 곳에 누웠습니다.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손을 타는 게 처음이라서 부끄럽고 어색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그녀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아주머니는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제 몸에 따뜻한 물을 끼얹었고 저는 외마디 짧은 비명과 함께 눈이 동그래졌죠. 처음 하는 경험이니까요. 새 신사 아주머니는 제 반응이 재미있으시다며 웃으셨고 그렇게 그녀의 때밀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 눕기 전까지만 해도 장난치듯 웃음 많은 재미있으신 분 같았는데 서비스가 시작되자 그녀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섬세한 손으로 이 정도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고 저에게 알맞은 강도로 때를 밀어주셨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짧은 신음소리를 내긴 했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민망했던 그 마음도 그녀의 손이 제 몸을 쓸어나갈 때마다 때가 벗겨지듯 사라져갔습니다. 그녀는 제 몸을 여기저기 움직여가며 묵은 때를 싹 벗겨내주셨죠. 그 서비스가 끝나고 저는 이렇게나 기분 좋은 게 있는 줄 몰랐다며 한국에 온 지도 한참 되었는데 미리 찾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죠. 그만큼 너무나 상쾌하고 개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모습, 차별 없는 모습에 감동했죠. 저는 다음에 또 와도 되냐며 질문을 했고 아주머니께서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한테 오면 잘해줄 테니까 꼭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매일같이 그곳에 갈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려고 합니다. 집 바로 앞이기도 하고 그녀에게 몸을 맡긴 뒤로 제가 씻고 나면 늘 아쉬움이 남거든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목욕탕들이 점점 한국에서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더군요. 이 목욕탕은 손님도 많고 운영도 잘 되는 것 같아서 당장 망할 것 같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문을 닫지 않겠냐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같이 혼자 씻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 글을 보고 목욕탕에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목욕탕에 가는 바람에서 글을 쓴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그 목욕탕의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